이러니 제가 넘어갔죠. 임영웅 씨가 윙크를 안 해도 이번 시즌 그리팅 때 티저 때 윙크를 막 날려버리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해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요즘 임영웅 씨의 활동이 눈이 부신데요. 임영웅 씨는 정규 앨범 2집을 아직 발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임영웅 씨 인기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 바로 데스노트라고 하는 곡입니다. 데스노트는 제이보컬 채널에서 임영웅 씨를 처음 분석 리뷰했던 그러한 곡이기도 하죠. 왜 데스노트를 다시 분석 리뷰를 하냐면 임영웅 씨가 3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눈치를 못 채게 점점 발성을 세련되게 알맹이가 강해지게 그렇게 발전시켜 왔는데요. 오늘 이 분석 리뷰 컨텐츠에서 임영웅 씨가 왜 변화가 됐는지 어떠한 식으로 발전시켜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콘서트 중에 임영웅 씨가 데스노트를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였던 데스노트도 너무나 좋았는데 콘서트에서 선보였던 데스노트가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러한 칭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임영웅 씨가 더 좋아졌는지 이러한 보컬 메커니즘적인 것들을 오늘 컨텐츠에서 제가 마구 쏟아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이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임영웅 씨가 부르는 데스노트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데스노트야! 영웅이야. 이 노래 엄청 어려운데 노래들만 선곡했다. 웬일이? 자, 전주가 딱 흘러나오니까 뮤지컬 배우들이요. 임영웅 씨의 선곡을 놓고 다들 놀라죠.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뮤지컬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 겁니다. 데스노트라고 하는 곡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기를 보여줘야 돼요. 한 인간이 인간들의 관계와 이 사회를 보면서 악함을 보면서 염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약간 미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을 혐오하는 그리고 지키고 싶은 것들은 지키고 싶은 이러한 역할이 바로 지금 데스노트를 부르는 역할의 감정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데스노트를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뮤지컬이 어려운 것은요. 연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가 그러한 노래를 선곡을 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자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보세요. 믿을 수가 없어 하는데 노래를 속삭이듯이 하죠. 제가 데스노트를 처음 분석했을 때는 그때는 임영웅 씨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런데 데스노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스노트를 지금까지 수만 번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덕을 하게 돼요. 참 재미있는 가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노래를 계속 들으면 사람은 질려요. 질리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들으면 들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뮤지컬 배우분이 감탄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가수입니다.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이 불길한 노트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이 불길한 노트 자 보세요. 태워버려야 해까지는 좀 편하게 가죠. 그런데 불길한 노트에서 임영웅 씨의 특유의 매력들이 나옵니다.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이 불길한 노트 임영웅 씨가 시옷이라든지 우나 이러한 발음들이 다른 가수들과 조금 달라요. 발음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깊게 한다거나 더 치차름 파차름들을 살짝 강하게 표현합니다. 물론 노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래를 가르치다 보면 어떠한 학생들은 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래가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 쪼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임영웅 씨의 이런 특징들은 임영웅 씨의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최고해야 해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자, 언젠가는 제거, 약간 언젠가는 제거 이런 느낌이 나죠. 제거.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이 어 발음이나 에 발음에서 언젠가는 제거 살짝 테누토를 줍니다. 살짝 누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아템포로 다시 이어가는데 제가 이때는 몰랐어요. 임영웅 씨의 이런 특징들을 이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데스노트만 이렇게 불렀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3년이 흐른 지금은 아 이러한 것이 임영웅 씨의 특징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재미있는 건요, 음악 역사상 많은 가수들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많다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겠네요. 특정 소수들이 아티스트의 대우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아티스트들은 정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감되시죠? 그러니까 멀리서 잠깐 스쳐 지나가도 아 이거 누구 목소리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조용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또 누구 있나요? 이러한 분들은 딱 들었을 때 1, 2초만 들어도 누구누구다 이러한 답이 나와요. 또 외국으로 봤을 때는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가수들은요, 딱 들었을 때 엄청난 특징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도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콘텐츠를 보게 됐는데요. 임영웅 씨가 과학적으로도 슈퍼스타가 된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가청 주파수를 놓고 말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음악이 어찌 보면 복잡하지만 어찌 보면 참 단순하기도 해요. 저는 그 말에 참 공감하는데요. 제 컨텐츠를 보고 있는 가수 지망생들이 있다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들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독특한 것을 할 거야, 나는 특별한 것을 할 거야, 이러한 착각에 빠지면서 대중들에게 외면받는 장르를 택하거나 대중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는 테크닉들을 선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업으로 삼고 쭉 가수로서 살아가려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색깔로 풀어나가야 지금 임영웅 씨처럼 될 수가 있는데, 가청 주파수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사랑받아왔던 많은 가수들의 음색의 파장을 과학적으로 풀이해보면 지금 임영웅 씨도 그 공통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되시나요? 저는 임영웅 씨 노래를 딱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참 편안하다,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무한으로 돌려도 듣기가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제 컨텐츠에서 제가 박진영 씨가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거창하게 부르는 거 싫어해. 스트리밍을 무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듣기가 편해야 돼. 이러한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놓고 봐도 우리 히어로는 너무나 훌륭하다는 겁니다. 너무 잘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너무 잘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 겨울이 되니까 추워지면서 야외 활동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겨울에는 다이어트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름이 되면 저절로 관리가 될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미리미리 꾸준히 건강하게 관리해야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명한 제품 비엔알신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홈쇼핑에서 사볼까 하다가 금세 완판이 되어서 다음에 사야지 했던 유산균일 텐데요. 이 제품은 제가 벌써 2번이나 추천드리게 됐는데요. 왜일까요? 너무 좋으니까요. 우선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제 아내가 정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협업을 하게 됐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캡슐을 잘 먹지를 못하는데 이 제품은 목 넘김이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왜 이렇게 추천을 하냐면 주 원료인 비엔알17 유산균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비엔알신에서 독자적으로 이 유산균을 개발했다고 하니 비엔알 17은 비엔알신으로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또 대박인 것은 이 제품의 모델이 배우 김희선 씨예요. 느낌이 딱 오시죠? 섭취도 정말 쉬운데요. 하루에 시간 상관없이 시원한 물과 함께 2캡슐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캡슐을 꺼내셔서 이렇게 섭취하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과 쇼핑 태그에 걸어두었으니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엔알신에서 날씬 기부라는 기부 행사를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비엔알신 1개월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900만 개 이상 팔린 제품이니까 이번 겨울에 비엔알신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너무 잘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상하다 온 세상이 할 때도 방가성으로 띄어서 호흡을 후 불어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말 훌륭한 모습입니다. 노래는요 90% 이상의 호흡이 주관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게 되고 또 제 동종 업계에 많은 대표님들, 원장님들 이런 분들의 컨텐츠를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사업체가 잘 되는 학원이나 회사를 보게 되면 다들 강조하는 게 성문 상합과 하합입니다. 노래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성문 상합은 성대 위의 압력, 하합은 성대 아래의 압력. 그래서 하합을 말을 할 때는 아포지오를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복잡하게 들어가면 호흡근의 개입이 또 나와요. 상복부, 하복부, 등 근육, 늑간, 엉덩이 근육 등등. 그리고 자세, 수많은 것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임영웅 씨의 자세를 보세요. 저 자세는요. 뮤지컬 배우들이나 성악가들이 많이 쓰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봐요.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윗등을 살짝 들고 어깨를 열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고개의 위치도 딱 정석대로 가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 노래할 때 몸이 편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3년 동안 임영웅 씨를 분석해 보니까 임영웅 씨가 저 자세를 가요를 할 때는 굳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말들 제이보컬에서만 들을 수 있잖아요. 왜일까요? 제 성격이 그래요. 다른 분들보다 컨텐츠가 좀 늦습니다. 왜 늦냐면 저는 다른 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성격이 원래 조금 느리고 남들보다 좀 뒤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가 조금 뒤늦게 나오기도 하는 그러는데 제 성격이 어떠냐면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남들 두세 개 할 때 나는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만족을 하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좀 손해볼 때도 있는데 임영웅 씨 분석을 하면서 조금은 더 많이 듣고 조금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의 저 서 있는 스탠딩 자세까지도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영웅 씨의 지금 세팅은 클래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한 미소 넘치네. 환한 미소 넘치네. 자,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성이 나왔다가 반가성으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대에서는요 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성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진성을 썼다가 성대를 살짝 열어서 성대 위에 가성대까지 개입을 시키고 반가성을 내줬다가 다시 진성대로 돌아오고 이러한 테크닉들을 임영웅 씨가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노트가 이 세상을 이 노트가 이 세상을. 자, 이러한 부분은 반가성으로 쑥 처리하죠. 이러니 제가 넘어갔죠. 임영웅 씨가 윙크를 안 해도 이번 시즌 그리팅 때 티저 때 윙크를 막 날려버리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해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게 임영웅 씨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해보니까 임영웅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자,
입에서 나오는 다 같은 노래라도요,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구사할 수 있는 창법의 개수는 어찌 보면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많으면 2개, 진짜 많으면 2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창법을 구사하면서 우리의 귀를 너무나 만족시켜주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제 친구 유명대학에 뮤지컬과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번에 내가 임영웅의 데스노트를 다시 한번 분석 리뷰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고 너의 느낌도 나한테 좀 말을 해줘라 라고 하니까 알았어. 수업 끝나고 강의 끝나고 전화해줄게.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야, 임영웅은 뮤지컬 지금 바로 해도 되겠다. 작품 바로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나요? 제가 제 본명 다 까고 얼굴 다 까고 임영웅 씨를 이렇게 3년 넘게 응원할 수 있는 거는요, 임영웅 씨를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노래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특정 누군가를 계속해서 응원한다는 거, 이거 참으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요, 임영웅 씨에게 확신이 갔어요. 아, 이 사람 일 좀 저지르겠다, 대박 좀 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든 거죠. 자, 교수들 눈에도, 교수들 시선에도 임영웅 씨가 바로 프로 무대에 들어가도 될 만큼 임영웅 씨의 노래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연기는 또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계속 연습하면 되는 것이고 타고난 가창력이 너무 뛰어나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요즘 뮤지컬계가 어찌 변하고 있냐면 개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뮤지컬 공연을 보게 되면 배우분들이 다 배운 목소리를 내요. 다 공부를 한 발성이 깊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요, 배운 소리보다도 타고난 느낌으로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를 해요. 더 쉽게 말씀해 드리자면 우리나라 배우들은 약간 성악가의 느낌을 가지고 클래식한 발성을 구사한다면 미국의 뮤지컬 배우들은 약간 더 가요 같은 느낌으로 구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임영웅 씨를 바라보면 너무 좋은 배우다, 너무 좋은 보물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이보컬이 임영웅 씨 응원하기를 너무나 잘했죠. 자, 보세요. 이미 뮤지컬 배우들은요, 수많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다 봤을 거예요. 오디션장에서도 보았을 거고, 실제로 작품을 한 작품 했을 때 그 한 역을 놓고 2-3명의 배우가 캐스팅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한 곡을 정말 많이 들어봐요. 그래서 자기 역할이 아니더라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데스노트를 실제로 했던 배우들도요, 닭살도다해요.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가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나 기대돼요.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갔을 때는 정말 이런 뮤지컬이나 이러한 것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임영웅 씨가 30대에 내던 소리, 40대에 내는 소리, 50대에 내는 소리,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다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후배들에게 교육물이 돼요. 교과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 씨가 트롯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임영웅 씨의 재능이 이렇게 뛰어나서 이러한 스타가 되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훌륭한 교과서가 될 겁니다. 이젠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은 없애는 거야. 이젠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은 없애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임영웅 씨가 이번 콘서트에서 왜 더 잘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 자, 자료 화면 하나 보셨죠? 임영웅 씨가 예능에 나가서 잠깐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부르는 것과 최근에 불렀던 빛깔이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요, 노래에 공기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호기류의 양이 더 많아졌다, 호흡을 더 많이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만큼만 해도요, 임영웅 씨가 성대를 더 붙이는 것보다는 공간 위주의 노래를 구사해왔어요. 공간 위주의 노래, 창법. 그런데 임영웅 씨가 참 똑똑한 것은
트렌드를 잘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트렌드는요, 공간감을 많이 주는 창법보다 조금은 더 날카롭고 스핀또하게 반짝거리게 화려하게 내는 창법이 대중들이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만 봐도요, 빌보드 가수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허스키하게 부릅니까? 아닙니다. 다들 알맹이가 짱짱하게 정말 브릴란테하게 반짝거리게 노래를 다들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이것을 캐치하고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가 너무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은 내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 내가 변하면 되는 거야.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임영웅 씨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도 내가 변화해서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러한 가수예요.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과 임영웅 씨의 행보가 너무나 비슷하고 공통적인 것들이 많아서 저는 임영웅 씨를 3년 넘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욕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욕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자, 이때는요, 참 임영웅 씨가 신기한 것은 빈지개 같은 걸 부를 때는 후두개 컨트롤을 인위적으로 많이 합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베이스 로우 노트가 많이 나오게끔 후두개를 밑으로 내려줘서 저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데스노트를 부를 때는 그러한 저음이 안 나와요.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자, 여기서 질문 던져볼게요. 임영웅 씨가 이러한 저음을 못 내서 안 냈다, 아니면 이 곡에 그러한 저음이 어울리지 않아서 안 냈다, 어떤 걸까요? 두 번째죠.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데스노트를 부르는 여기 나이 많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학생이라는 거죠.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중후한 저음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영웅 씨가 심판의 시간 위로 던지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이 곡의 해석이 다 되어 있다. 소리쟁이가 아니라 노래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하늘 거야 하늘 거야. 자,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할 때 소리를 위로 탁 열죠. 여러분, 참 제가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소리 좀 위로 열어라. 응? 소리를 좀 펼쳐서 내라. 그런 소리가 무대를 덮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임영웅 씨 보세요. 지금 자세만 보면 뮤지컬 배우나 클래식한 보컬을 사용하는 그러한 가수 같잖아요. 참 여러분, 임영웅 씨는 곡마다 어울리게 노래를 불러요. 각오했어 나의 희생. 각오했어 나의 희생. 자, 보셨나요? 각오했어 할 때 위에 광대의 소리를 딱 끼워서 노래를 위에서 놀죠. 여러분, 노래를 하다 보면 위치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윗공간, 또 조금 윗공간, 조금 밑에 공간, 또 구강에서만 사용하는 위치, 또 뒤로 좀 먹는 소리, 깊은 소리, 이거를 뭐 숫자로 각도로 나타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노래의 맛이 산다라고 하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 테크닉 중 하나가 중고음은 가볍게 날카롭게 내는 테너들이 즐겨 쓰는 테크닉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임영웅 씨는 하이바리톤입니다. 테너는 아니에요. 그런데 테너의 테크닉들을 쓰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요, 제가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도 임영웅 씨를 연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보니까 임영웅 씨가 너무 똑똑하게 부르는 거예요. 자, 각오했어 나의 희생을 할 때는 소리 위치가 이 비강 라인에서 절대로 안 내려오고, 희생할 때 여러분, 임영웅 씨의 특유의 특징들이 나오죠. 그냥 희생이 아니라 희생, 약간 된 발음처럼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가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노래를 들을 때는 그냥 들어도 되죠. 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 가수가 공부하고 노력했던 이러한 과정을 알게 된다면 하나의 작품이 너무 소중해지고 더 깊게 즐기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거겠죠. 거야 끝까지. 거야 끝까지. 자,
보셨어요? 끝까지 할 때 소리를 딱 응집시키죠. 작은 아픔 뛰어넘어 작은 아픔 뛰어넘어. 자, 이러한 부분이 임영웅 씨가 발성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 그리고 지금 이 소리는 계속 발전되는 소리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성악가들이 소리가 40대 초반이나 30대 중후반이 되면 아주 농익게 돼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발성의 완성은 30대 중반이나 후반에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40대 이전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완성이 될까요? 저렇게 비강해 놓고 두성을 많이 쓰는 소리들은요, 근육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서 데스노트를 선보였을 때 이때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때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 너무 궁금합니다. 이놈의 피켓팅이 뭔지, 안표상들이 뭔지 제가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암을 제가 너무나 기대하고 있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지인들도 상암에 한다니까 가겠다고. 네, 가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상암에서 다들 만나자고요. 호흡을 딱 놓는 거 보셨어요? 이리야 딱 놓죠. 이리야 하고 나서 호흡을 딱 놓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젠 나의 손에 맡겨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집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호흡을 쫙 쓰다가 아프죠 하다가 호흡을 놔주고 다시 할 때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삑사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호흡의 압력이 아직은 적응이 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임영웅 씨 보세요. 다시 제자리로 딱 들어가죠. 여러분 호흡 연습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영웅 씨가 호흡 연습을 할 때 벽에 휴지를 놓고 불면서 그게 떨어지지 않게 호흡의 지속력을 유지하는 이러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에서 말한 게 그거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한다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호흡 운동 중에는요, 호흡을 깊게 마시고 참았다가 3초 뱉고 끊고 3초 뱉고 끊고 이런 것도 있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호흡법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의 호흡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 호흡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노래가 비교적 자유스러워져요. 자유스러워진다고요. 여유가 생기거든요. 지금 임영웅 씨가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나의 손에 정의의 심판. 이젠 나의 손에 정의의 심판. 진짜 좋죠. 이거 하니까 놀라죠. 뮤지컬 배우 지금 입은 그냥 입이 다 벌어지게 놀라잖아요. 이 정의의 심판 할 때, 판 할 때 열리죠. 제 입 모양 보세요. 딱 이렇게 광대가 들려있죠. 여러분 진짜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이러니 미스터 트롯에서 진을 차지하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탑7 다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다시 이 경연이 벌어져도 진을 차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는 발성학적으로 봐도 훌륭하고 음악적으로 봐도 뭐 흠잡을 게 없고 연예인으로서 외모를 봐도 꾸미면 꾸며지는 대로 멋스러워지는, 세련돼지는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파도 나오는 미담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은 경연에서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과거 때문에 나락에 가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예인은 조금 다른 직업입니다. 연예인은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격까지도 훌륭해야 장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과거의 실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담들이 나와요. 콘서트에 갔는데 관객들이 나 대접받는 느낌으로 콘서트 보고 왔다. 내가 임영웅 응원하러 갔는데 내가 대접받고 온 기분이다. 또 임영웅 씨가 동선이 이동하면 스태프들이 나와서 장애인석의 관객들을 휠체어를 뒤에서 잡아서 임영웅 씨 방향으로 돌려준다거나 이러한 배려들이 있는 미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세워볼까.
비브라토도 참 특징이 좋습니다. 임영웅 씨가 똑똑한 게 뭐냐면 비브라토도요. 바이브레이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비브라토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은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네, 비브라토라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에요. 떠는 거요. 자, 비브라토를 할 때도 배운 비브라토들은요 일정하게 민첩하게 막 이렇게 구슬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가 야 할 때 굴곡이 살짝 큰 굴곡을 그려내죠. 얼뜻 들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야 비브라토 폭이 너무 크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임영웅 씨는 현 트렌드에 맞게 자신의 색깔대로 데스노트라고 하는 곡을 자신만의 색으로 칠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티스트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자신의 색깔이 없는 아티스트들은요 절대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보세요. 자신의 색깔이 너무나 짙어요. 이러다 보니까 임영웅 장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각오했어 나의 희생 난 정의로운 세상을 각오했어 나의 희생 난 정의로운 세상을. 너무 좋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임영웅 장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엔터 사업을 하려면요 여러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고 하는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자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 엔터는 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건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을 하려면 그 업계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했거나 그러한 경력들이 인증이 돼야 대표로서 사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임원들 중에 그러한 경력직이 있다면 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력이 없고 차리려고 한다면 사업을 등록하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업을 듣고 시험을 쳐서 그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임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영웅은 임영웅 장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괜히 뿌듯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임영웅을 장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전문가들이요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 가수라고 표현하고 아티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임영웅 씨가 이번 정규 앨범 2집으로 빌보드 차트에 입성을 하게 된다. 글로벌 차트 말고요 진짜 빌보드. 네 거기에 입성을 하게 된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임영웅 씨가 과연 어떤 장르를 선보이게 될지. 임영웅 씨처럼 똑똑한 사람은요 분명히 트렌드를 탈 건데 BTS 정국 씨가 한 것처럼 그러한 힙하고 빠르고 댄스가 돋보이는 곡을 갈 건지 아니면 테네스 위스키처럼 그러한 느낌으로 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지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임영웅 씨는 그것이 다 가능한 가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끝까지 여러분 진짜 끝까지 끌어올리는데 성대 컨트롤 기가 막히죠. 제가 예전에 성대 접지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썼죠. 그런데 임영웅 씨에게 성대 접지라는 말보다는 성대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평이로운 이 세상과 평이로운 이 세상과. 자, 이 세상과 하는데 음악 끌어내는 거 보세요. 지금 화면에서도 지휘를 하시면서 음악을 타잖아요. 썩은 세상 자, 썩은 세상 이제 들리시죠? 두고 보진 않겠어. 자. 두고 보진 않겠어. 자, 않겠어 할 때도 않겠어 하면 되는데 않겠어. 임영웅 씨의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 개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 임영웅이야. 내 노래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심어놓은 워터마크들이 있거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가수들이 앨범을 내고요 발매를 하기 전에 이런 방송사들에게 자기 앨범들을 다 보냅니다. 틀어달라고요. 거기에
시크릿 워터마크들을 하나 넣는데 특정 시간에서 틱 소리가 나거나 슥 나거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아차리질 못한, 제작자들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워터마크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발매 전에 유출이 되면 누가 유출을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시크릿 워터마크들을 심어놔요. 저는 그런 것처럼 임영웅 씨의 노래는 이러한 특징들이 상당히 재미있고, 예전의 보컬 메커니즘에서는 이러한 것을 쪼라고 하면서 못하게 했는데, 오히려 임영웅 씨는 이러한 특징들이 개성이 되면서 더 듣기가 재밌어지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오직 나만 진짜 여러분 브라보. 오직 나만 할 때 인이어 탁 벗어 던지면서 멋스러움을 폭발해버리면서 나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노래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목을 막 긁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목 건강에는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지만, 또 이 락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롤링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이 목이 그렇게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 지금 임영웅 씨 얼굴을 보면 감정선 좋은 것 보세요. 새로운 세상에 보셨어요? 치찰 파찰음들을 음악으로 이용해요. 끝내주죠. 열고 나서 터뜨려버리죠. 여러분 진짜 너무 잘하네요.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의 데스노트를 다시 한번 분석 리뷰를 하면서 3년이 지금 제이보컬이 바라보는 임영웅 씨, 정말 여러분 대학도 전문대는 2년이고 보통 4년이잖아요. 왜 교육기간이 4년이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박사과정까지 가면 근 10년 동안을 학교에 다니는데, 어쨌든 제이보컬도 이제 졸업반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임영웅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집이 나온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2집에 과연 어떠한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제이보컬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 씨의 데스노트가 끝이 나게 되는데, 뮤지컬 배우들도 수많은 배우들의 데스노트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중 단연 최고가 아니었을까. 물론 우리나라에는 홍강호 배우나 등등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이보컬이 개인적으로 뮤지컬에 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임영웅 씨처럼 배운 소리보다도 타고난 목소리로 그 배역을 소화하는, 저는 그러한 배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임영웅 씨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데스노트를 놓고 입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입덕을 하셨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의 데스노트로 행복함을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셨죠? 앞으로도 제이보컬이 임영웅 씨의 이런 명곡들을 다시 한 번씩 분석하는 컨텐츠도 진행해 볼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